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미술 온라인 수업 내 모습, 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술의 영역에서 자화상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물 속 그림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걸요. 자, 그럼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차 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화가의 자화상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 표현의 특징과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매체를 이용하여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들을 보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외상적 경험을 형상화했어요. 두 번째는 무의식을 상징화했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작품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봐주세요. 네, 먼저 이 작품을 첫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1932년에 그려졌고요. 헨리포드 병원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유산을, 그 경험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작품을 보여줄지 빼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프리다 칼로에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 척추를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큰 위험이죠. 그림에서 표현된 상징물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프리다는 의학책과 해부학책을 여러 권 탐독했다고 해요. 지평선 너머 황량한 산업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침대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네요. 소외되고 고독해 보이고 무관심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공허하고 무방비 상태인 자신의 모습, 그 프리다를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냈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작품입니다. 1937년에 그려졌고요. 추억입니다. 이때 당시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와 동생의 외도로 인해서 상당히 아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별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프리다의 모습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자신의 가슴에는 긴 막대기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보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 큐피트예요. 화살을 쏘고 있는 큐피트는 사랑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이 막대기가 자신의 심장을 뚫었어요. 근데 심장은 어디에 뚝 떨어졌네요. 여기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 심장이 상당히 커요. 바다로 흘러오고 또 저 멀리 땅으로 혈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프리다는 손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전통 의상 왼쪽 팔, 오른쪽에는 교복을 입은 한 소녀의 모습인데 오른쪽 팔이 없어요. 프리다 칼로가 가운데서 손이 없는 거죠. 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온전한 프리다가 없는 형상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인 것을 의식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발을 보세요. 돛담배가 그려져 있고요. 한쪽은 발이 땅에, 한쪽은 발이 배의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서 바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감추었던 치명적인 아픔의 원형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그림은
두 명의 프리다라는 작품이에요. 1939년에 그려졌고요.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서 걸작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자신을 그려낸 거죠. 우리는 기억에서 나쁜 기억을 지워내기 위해 글을 쓰기도 해요. 프리다 칼로는 두 번이나 자신을 뚫어지게 그려냅니다. 이때 당시는 프리다 칼로는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옷이 유럽에서 많이 입는 그런 여성들이 입는 옷인데요. 가위를 들고 있고요. 조금 잔인해 보이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남편이 좋아했던 그런 상징물을 갖고 있어요. 이 프리다 두 명이 같은 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표정은 어떤가요? 냉정해요. 침착하고요. 둘 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라는 뜻일까요? 배경은 어떤가요? 배경은 스산해 보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한 사람이겠죠.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사람은 디에고를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은 디에고를 거부하는,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위로하고 또 보호하는 자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두 번 그리면서 고독을 이겨내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프리다의 자화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에는 종종 동물들이 등장해요. 왼쪽 그림에 보니 원숭이 인형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는 원숭이를 안고 있네요. 원숭이는 자녀를 잘 낳는 동물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마 왼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강박관념이 대비되어 표현된 건 아닐까 싶어요. 무의식 속에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집착 같은 거죠. 어린이용 침대가 놓인 방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건조해 보여요. 따뜻하지도 않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자, 오른쪽 원숭이를 안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 표정이 어떤가요? 역시 조금 건조해 보이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꼈나요? 자, 그럼 다음 작품 볼게요. 네, 자,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으로 소개가 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고요. 이 작품도 수작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자, 프리다가 태어난 달이 사슴의 달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해 동물이 있죠. 멕시코는 달과 연계를 한대요. 근데 이 지금 사슴이 어떤가요? 화살을 많이 맞았어요. 아플 것 같지만 프리다 칼로의 표정은 달관한 표정이네요. 작품의 제목이 작은 사슴인데요. 어떤 책에는 상처 입은 사슴?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프리다 칼로가 마지막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작품을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작품의 뒷부분의 배경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니 상처와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 이파리는 파릇파릇하네요. 또 프리다 칼로의 이 뿔을 보세요. 이 뿔은 재생, 번식,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몸은 이렇지만 달관한, 초연한 그런 단련된 마음, 혹은 어쩌면 평온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사슴의 표현을 통해서 역설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계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칼로는 순수한 멕시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었는데요.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탄생에 대한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프리다는 실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화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칼로는 멕시코 전국에서 아주 뛰어난 수재들만 입학하는 명문학교에 들어갔거든요. 당시 그 학교에는 여학생들이 몇 명 안 되었어요. 그만큼 아주 뛰어났었죠. 그러나 자신이 사고를 당하고 두 팔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그림이 적합했던 거죠. 천정에다가 그 거울을 달아놓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강인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만약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작품은 연필과 같이 하나의 색으로 표현하는, 선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소묘라고 불러요. 영어에서는 드로잉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그림을 보니 매우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본인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깁스를 많이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신의 표정. 그리고 전차와 버스가 부딪혔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요. 자신은 이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예사롭진 않아요. 사실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이 아닐까요? 프리다 칼로는 마치 그 상황을 녹음해 놓은 것처럼 그림으로 남겨놓았고요. 프리다 칼로를 어쩌면 이 과정이 더 씩씩하게, 초연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적인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리다 칼로를 생각해보니 성격이 유추가 되는데요. 아주 쾌활하고 관대하고 유머러스하고 재치가 있고 이런 게 그림에 보여요. 그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의 혹성을 탈출하기 위해서, 분출하기 위해서 사고 당시의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 프리다가 마치 땅의 여신처럼 그려져 있어요. 보통 여러분 유럽의 과거에 아주 유명한 귀족 부인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프리다는 갈라진 거친 땅에 여신처럼 누워서 그런 자신을 통해서 싱싱한 식물이 자라나는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본인은 늘 죽음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이런 그림이 역설적으로 표현됐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작품 제목이 뿌리 또는 거친 땅이에요. 이 그림이 가져다 준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다 칼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품고 있는 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 디에고 리베라까지 받아주고 품어주고 인생을 초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사실 프리다 칼로는 초현실주의 화가는 아니었어요. 표현상 그런 특징이 보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 자화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